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요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는 봄철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날씨 많이 바뀌는 때에는 감기도 조심하시고 여러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잘 챙기셔서 이번 봄 기간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꽃샘추위 때문에 눈까지 왔었고 네, 3월 후반에 이렇게 눈비가 내리는 현상. 물론 이제 영동 지역, 그러니까 속초나 뭐 강릉 이 지역에는 4월까지도 눈이 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중부권에도 눈이 왔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LA에서 한 20여일 정도 산불이 나서 그죠? 불이 나서 좀 산불도 아니구나. 그냥 불이구나. 그렇죠. 근데 민가까지 뭐 겹치고 접치고 그랬으니까. 그 무렵에 또 그 미국 북동부에는 그 눈폭풍이 그죠? 네. 최근에 제가 일부러 투모로우인가? 그 영화 일부러 봐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보니까 내용이 좀 빈약하던데 그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네. 사람들이 급작스런 한기 때문에 얼어서 동사하고 막 그런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기후 이변의 가장 무서운 점은 과학이라든가 어떤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뭐라 그러죠? 그냥 단순 무식하게 인류를 해칠 것 같은. 어느 순간 갑자기 몰아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제일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네. 어쨌든 그런 기후 이변이나 이런 급작스런 그런 어떤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게 참 정말 그럴까 하는데 막 현실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그 가운데 생각의 울타리가 먼저 느슨해지고 무너진다. 근데 그걸 이제 가운데라고 굳이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그 바깥 세계와 우리의 그 안 내부를 이제 구분했을 때 생각의 울타리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느낌의 울타리, 그다음에 안쪽으로 향해 있는 의지의 울타리가 이제 동시에 무너지고 그 모양의 울타리, 가장 바깥에 있는 모양의 울타리와 가장 안쪽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마음의 울타리가 이제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연출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 말하는 그 바깥과 안쪽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으로 이렇게 조금 덧대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조금 기억하고 계시겠죠, 피드 선생님? 흥분시키고. 그렇죠. 교감. 약간 가라앉히는 게 부교감. 그죠? 그러니까 흥분시킨다는 건 어느 쪽을 향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바깥쪽. 그렇죠. 바깥쪽을 향해 있다 보니까. 흥분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죠? 부교감은 이제 주로 이제 안쪽을 향해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일단 그 신경 쪽만 다시 옛날에도 한번 이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교감신경은 바깥쪽을 향하고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신경으로 얘기하면은 그 척추에서도 그 흉추. 흉추신경부터 그 요추신경 3번까지 그 뿌리를 둔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은 바깥쪽이라고 하면은 그 주로 에너지나 이런 것도 어디 있는 그 에너지를 주로 흡수를 할까요?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중에서도
땅, 하늘. 하늘 쪽. 그렇죠. 네. 하늘이죠. 그래서 보면은 교감신경이 이제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수승화강.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 그 인체의 가장 생명의 기본 조건 내지는 그 생명의 그 순환을 연결하는 네.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이제 수승 화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그 교감신경이 작동을 할 때 땀이 납니다. 네. 땀이 나고 피부는 이제 촉촉해지겠죠, 그죠? 피부는 촉촉해지고. 근데 이제 이게 오래 진행되다 보면 말하자면 간의 그 어떤 교감신경의 작동을 자꾸 증가를 시키면 네. 간을 그 자꾸 흥분시키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독소 같은 거? 독소 그렇죠. 네. 독성 그 뭐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네. 그다음에 술. 그렇죠. 간의 부담을 엄청 주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이런 그 어떤 충격을 받으면 간이 좀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통한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그 저희들이 이 감각의 문을 이제 뭐 시작하게 된 배경이 맨 처음에 작년에 그 글루타치온에 대한 시청자분 그 문의에서 시작된 건데 글루타치온은 이제 대부분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이제 생산이 됩니다. 원래는. 근데 주로 이제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네. 이게 생화학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글루타민에서 글루타메이트, 그다음에 그 아미노산 중에 이제 시스테인하고 글리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글루타치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산화를 되게 이제 어떤 피로도, 그다음에 흥분 네. 이런 걸로 이제 말씀드려 볼 때 이제 뭐 이렇단 얘기고요.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를 이제 신장, 콩팥의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눈동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놀랄 때 커지죠. 네. 눈동자가 커진다는 거는 내가 뭔가의 그 어떤 양기, 그죠? 네. 양기를 많이 받아들여서 대적을 한다는 얘기죠. 외부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차이가 이제 좀 길긴 한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 한편으로는 그 콩팥 주변에 부신이 있습니다. 부신. 네. 신장 주변에 부신이 있는데 부신에서는 이제 코티졸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생성이 돼서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에 그 대항을 하겠죠. 대항하는 그런 그 신호를 이제 몸에 이제 보내거든요. 네. 보내는데 자주 이런 어떤 자극을 받다 보면은 부신에서도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자꾸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은 부신도 뭐가 되겠죠? 과로하는 게 되겠죠. 네. 따라서 피로가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그 질환명의 뭐 피로 증후군, 뭐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이제 질환명도 있는데 네. 그게 뭐 그 질환명이 생긴지는 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피로가 이렇게 급성 피로에서 이제 만성 피로 아주 뭐 피곤하다는 말을 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죠? 예. 주변에 있으신가요? 피곤해 죽겠다. 근데 네,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쉰다거나 네. 힘이 맥이 빠져가지고 네, 잠을 자도 피곤이 다 풀리는 게 아니고 개운하지 않고 누적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 체질적으로 그 부신 쪽으로 계속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부신 쪽이 취약하신 분들이 뭐 저혈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해서 이제 피로도를 이제 상시로 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우리가 간이나 신장을 우리 몸의 그 장기의 그 깊이로 볼 때는 신장을 좀 더 깊은 곳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질환이 좀 더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교감신경 자극하는 거 있어서 그 만약에 심장이나 혈관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심장은 일단 심박수가 더 빨라지고, 그렇죠. 네, 피를, 혈관 더 그렇죠. 굵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압력이 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숨 쉬는 거는 가빠지겠죠. 가빠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공황장애나 이런 데 있을 때 봐도 그 막 숨 쉬는 걸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숨 쉬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는 뭔가 이게 교감 자극에 있어서 숨을 빨리 더 생성해 달라. 네. 산소를 더 보내달라 이런 신호인데 내가 그거 할 능력이 딸리니까 네. 숨이 찬 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막 이러는 것도 내가 이 위기를, 이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하고 싶으니까 피를 더 보내달라 하는데 나는 능력 바뀌니까 예. 심장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입에서 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위산이 분비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교감신경의 어떤 측면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다섯 울타리, 다섯 울타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느슨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 신경은 주로 이제 안쪽을 향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고 그 신경의 뿌리는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뇌척수 쪽으로는 중간내하고 숨내고요. 네. 그 다음에 척추 저 끄트머리에 엉치신경, 그러니까 엉치신경 두 번째, 네 번째까지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부교감 신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교감은 부교감 신경의 작동은 주로 교감 신경이 하늘의 기운을 흡수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열려 있다고 했는데 부교감 신경은 주로 어디 기운을 흡수하기 위한 쪽으로 열려 있을까요? 땅일까요? 땅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소화액이 이제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배변을 촉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변비로 시달리는 분들은 부교감 신경 기능이 약한. 그렇죠. 네. 약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그러니까 낮에 주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예민함이라든가 교감적인 그런 어떤 신경 반응들을 밤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은 한편으로 또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이제 자극이 되면은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좀 느려지겠죠. 느려지죠. 네. 그 다음에 심혈관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느려지고, 그 다음에 혈관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혈관의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동공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작아지겠죠. 그렇죠. 네. 작아지죠. 왜냐?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내가 내부적으로 지금 순환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다음 피부는 이제 좀 따뜻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땅구멍을 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냥 정상적인 우리 생체 리듬을 유지하면 되니까요. 우리 저 PD 선생님은 뭐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실 때 그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은 뭐 거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그죠? 제가 질문 드리긴 좀 그러네요.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 가래 소리가 이제 커지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수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물기가 네. 고여 있는 거죠. 말하자면 흐르지 못하고. 예. 원래 우리 인체라는 거는 물기가 잘 순환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감각의 문이든지 네. 아니면 어느 감각의 그 과정이든지 간에 물기가 잘 순환돼야 그게 생명체의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기관지나
그 인후나 이쪽으로 항상 그 물기가 흐르고 네. 했는데 그게 잘 안 흐르니까 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립이 되는 거죠. 네. 여기저기 산재에서 고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순환시키려는 힘이 있고 이게 또 고립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뭐 기침을 하게 되고 또 가래 끓는 소리가 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간하고 관련된 근육을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그 몸이나 얼굴 쪽의 그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떤 그 생명체의 그 리듬을 타는 그런 근육의 운동이 아니라 네. 그냥 떠는 거죠. 부르르 떠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마지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들거리는 거지. 네. 말씀하신 대로 후들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 물을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물 혼자는 순환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네. 물은 밑으로만 내려가는데 불이 있으니까 이 물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게 생명의 사실은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결국은 물을 바탕으로 해서 불기운이 얘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물도 이제 부족해지지만은 불기운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현상. 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벌벌벌 떠는 거. 그 수승은 안 되고 네. 물은 못 끌어올리고 그냥 불기운만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직 남아 있는 폐잔병처럼 남아 있는 물기운들을 그 움직이는 현상. 그게 이제 근육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근육이 떨리는.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떨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물이 순환이 잘 안 되고 물기도 마르고 하다 보니까 소변은 안 나오게 되겠죠. 이제 네. 소변이 안 나옵니다.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면 소변이 안 나오고 대신 눈동자는 이제 기운을 잃고 눈동자가 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열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눈동자는 힘을 잃고 점점 벌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눈동자가 이제 커집니다. 눈동자 커지고 마지막이 되면은 그 벌벌벌 떨던 그 근육들도 완전히 힘을 잃고 완전 축 늘어지겠죠. 네. 늘어지고 호흡도 멈추겠죠, 그죠? 네. 호흡이 멈추고 그 다음에 멈추는 게 뭔가요? 마지막에 멈추는 게 심장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을 갖고 그 살아가던 우리의 그 운명은 이제 그렇게 끝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감각의 문이 이제는 기능을 다 이제 상실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심장이 박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해갖고 네.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뛰죠. 계속 뛰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멈추는데 저는 이 심장 박동기를 저는 어떤 그 우리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PD 선생님이면 PD 선생님 아니면 나면 저면 저의 원래 실체라고 생각하는 네. 그 이제 아레아식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아레아식 아니면 알라식의 표현이 저는 이 심박동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멈추죠. 멈추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 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사실 이 알라식을 말하는 건데 그 알라식이 결국은 그 육체를 이제 잃고 이제 여행을 가겠죠, 그죠? 여행을 가는 과정을 보면 제가 이거는 약간 시적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비구비 피안의 강을 따라 49만리 화강지옥의 지하수로 흐른 뒤에 다시 세속의 강으로 흘러 사람의 무리로 다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49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영혼은 49일 정도 네. 여정에 그 피안의 강을 지나
그 전에 살던 인간의 마을로 다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뭐 비만에 대해서 이제 뭐 비만의 그 요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살을 뺐는데 저는 이제 그걸 집 나간 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집 나간 살이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다 보니 옛날에 내가 뭔가 낯이 익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네. 지붕도 똑같고 그 대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 벽도 똑같고 아무튼 똑같다기보다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집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비만의 요요 현상이다 이제 기억했는데. 네네. 그 무슨 말 뜻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 뜻이죠?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 다시 비만이 된다는 네, 얘기죠. 비만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돌아가신 영혼도 이 죽음의 그 피안의 강을 지나서 가다 보니까 내가 살던 그 인간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의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또 다른 무리들 그 영혼들은 4천 9천 겁에 천상 여행을 간다. 그 겁이라는 게 뭐 그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 겁, 두 겁, 세 겁 이렇게 할 때 그 겁. 거의 무한대라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천사의 옷자락이 바위를 지날 때마다 그 바위가 닳는 거를 뭐 한 겁이다. 아. 네. 근데 그 겁을 저는 이제 4천 9천 겁에 천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때 천상은 저는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은 뭘까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천국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이라서 유토피아.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유토피아를 꿈꾸나요? 지상천국이죠. 네, 그 사람들도. 지상천국.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이걸 이제 어떤 전문 용어로는 동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 이걸 이제 동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라는 건 이제 이분이겠죠, 그죠? 다를 이자를 써서. 네. 같은 처지의 사람들 동분 하면은 이 사람들만의 각자의 그 천상이 있다고 했죠. 그 천상 여행을 마치고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지옥이나 뭐 인간 사회나 이건 어차피 우리가 그 언어로 표현하는 범위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무리가 있는 반면, 소위 말하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사이에 우리는 상락 아정의 바다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원래 타고난 원래 갖고 있는 본 성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품을 저희들은 이제 뭐 상락 아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자말인데, 상이라는 거는 항상 한다는 것, 락이라는 거는 즐겁다는 거, 그다음에 아라는 건 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조촐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네. 원래 그 참된 성품을. 근데 원래 우리의 그 성품을 간직한 바다를 우리가 끝이 없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바다는 곧 우리 피 선생님이나 저나 아니면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궁전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이 궁전의 문을 여는 순간 또 다른 궁전이 사실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궁전은 누구의 궁전인가요? 그 무너지는 궁전은? 그 궁전은 마구니의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사탄이라고 하죠, 그죠? 네. 우리 이제 뭐 마귀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마구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마구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죽음의 이제 과정을 이제 드리는 그 초입에 네.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는 감각이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소리를 마구니들은 자기들의 궁전이 무너지는 소리로 듣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의료 방송이니까
마구니의 궁전을 뭘로 이제 말씀드려 볼 수 있냐면은 자폐의 궁전, 그다음에 우울, 그다음에 공황, 그다음에 화병,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자폐의 궁전이란 뭐냐? 이거는 어떤 우리의 그 부모님의 궁전에 갇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닫힌 사회의 늪이라는 그런 궁전으로 말씀드려 볼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지금 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도 만들었지만 지금 그 행정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그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그 뭐 우주를 향한 어떤 뭐 그죠 사업을 하는 게 그 회사 이름이 엑스스페이스인가 그렇죠.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그거와 최근에 이제 뭐 AI의 사업들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예정된 사회, 확정된 사회거든요.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빌어서 뭐라 하죠? 그 컴퓨터의 어떤 자율성 이런 걸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썼지만 사실은 이거를 만든 사람도 결국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거를 저는 뭐 어떤 자폐의 궁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화병으로 이루어지는 궁전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그 의식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번뇌. 번뇌로 장식되는 궁전을 전 이제 화병의 궁전으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감각의 문마다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시키는 그 감각의 문조차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런 문인데 여기에다 또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되는 마구니의 문을 저는 이제 조현병, 조현의 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어떤 신기루 궁전이죠 말하자면 신기루로 이루어진 이런 궁전에 조차 아니면 이런 신기루 궁전에조차 거주할 수 없다는 어떤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우울증의 가장 이제 절망적인 과정이 뭐냐면 이제 자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목숨을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급작스럽게 중단시키는 이런 과정은 사실은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오해를 해서 이런 영혼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자폐나 화병이나 공황이나 우울이나 이런 어떤 마구니의 궁전으로 가는 길이 오히려 뚜렷해지고 원래의 나의 궁전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더 희미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새 뭐 우리나라만 보면은 사실은 뭐 거의 선진국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이상하게 이 선진국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 지금 뭐 거의 뭐 내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그죠? 그다음에 뭐 해외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지금은 뭐 중국이 조만간 뭐 대만을 아마 침공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죽음을 빨리 선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이거 우리의 그 국가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사회의 모습에서 허황된 궁전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 자기네들 궁전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른 시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감각의 문을 잘 이제 단속하고 이럼으로써 우리가 그 질병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마구니들의 궁전으로 우리 몸을 그 어떤 노예로 이렇게 빠뜨리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